제8장 만절기공 사회. 지철은 그다지 내키지 않는다는 인상으로 눈썹을 꿈틀하며 말을 한다. 물론입니다. 세가는 공자님이 것이고 세가의 존재는 오직 공자님의 결정에 따라 만들어집니다. 공자님이 임명하면 그것이 곧 세가의 결정이요, 세가의 적을 두고 있는 인물은 그 결정에 따르게 됩니다. 곧 공자님의 말씀이 금원이요 세가의 법입니다. 정획, 내가 너를 정획이라 불러도 될까? 어서 허락하시오. 형님은 인생에 만나기 어려운 기회를 얻은 것이요. 그리고 형님은 진정한 무공을 자신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최고의 기원을 만나게 될 것이요. 바로 지철은 정획을 형으로 받아들이려 하고 있었다. 수혁의 말로 순간은 거부 반응이 있었으나 정획을 보고 왠지 급호감으로 전임으로 정획에게 전했다. 이를 보고 있는 수혁은 이미 지철이 정획에게 어떤 내용의 전임을 전한 것을 알고 흐뭇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네, 정 그러시면 공자님의 은혜로 공자님께서 저를 받아주시고 좌신장은 아직 잘 모르겠으나 못난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저는 다만 공자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사실 정획은 지금 자신의 무공을 모두 차단되어 일반인과 같은 신체가 되었다. 바로 수혁이 완벽하게 그의 무공을 제어하고 있었고 또한 통제했다. 그러면서 그는 피에 대한 그리움과 광기 또한 완전히 제어되고 있었다. 그래서 수혁 앞의 정획은 완전 고양이 앞의 쥐 모양이 되었고 철저하게 정신과 신체 모두 수혁에게 굴복하고 있었다. 정획, 그대는 혈마의 무공을 10성 터득하였더군. 12성까지 올라 인마의 경지에 이르렀다면 오히려 그대는 극심한 신마로 인하여 피의 굶주림으로 폭주하여 광인이 되었을 것이야. 헉! 수혁의 말에 정혁은 조금 놀랐다. 자신의 광증이 오직 인마의 단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스승의 가르침이 잘못되었다는 수혁의 말로 정혁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물론 이유는 모르지만 그대에게 혈마의 기운뿐 아니라 또한 이질적인 기운이 감지되는데 이는 설명할 길이 없고 다만 혈마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면 우선 그대는 혈마의 최후를 알지 못하겠지. 잠시 마교의 혈마들의 내력을 이야기하면 그들은 하나같이 훌륭한 무공광이었어.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인데 혈마, 이들 불행 시작은 500년 당대 천마에게서 찾을 수가 있지. 수혁의 입에서 마교의 비사가 풀어지는데 사실 엄정에게 이기고 있는 혈수마공은 순수 혈수마공이 아니었다. 어떤 이가 혈수마공에 장난을 친 것 같다고 수혁은 생각하였으나 이를 내색하지 않고 오직 초대 혈마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다. 수혁의 말로 시간이 흐를수록 이들에게 자신들의 무공을 진일보하는 계기가 되었다. 약 500여 년 전 당시 마교는 12대 대종사가 나왔지. 지금의 명교, 당시 만유교라는 말로 더 많이 부르고 있을 당시 마교는 종교와 무력을 철저하게 구분하게 되었는데 지금의 명교, 즉 백화교는 종교의 전파와 민생을 더욱 강조하는 교리가 발달하게 되었고 물론 명교의 교주나 광명, 좌우사의 무공은 결코 마교 대종사에 못지않지만 말이야. 수혁은 마교의 역사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만이교는 대종사를 중심으로 무력에 치우치게 되었던 것이야. 그렇게 세월이 거듭하다 결국 마교 12대 대종사에게 이르러서는 마교로 완전히 분리되었어. 마교 12대 대종사는 홀로 10만 대 산을 근거로 숨어들었고 그의 뛰어난 지도력과 추측할 수 없는 무공, 즉 마공은 너무도 뛰어나 천마를 제외하고 그만이 오직 마교에서 말신체를 이루었지. 사람들은 이러한 비사를 듣고 조금은 놀랐다. 마신체는 역사적으로 단 한 사람, 천마가 완성한 경지였기 때문에 12대 마교 교주가 마신체를 이루었다는 것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문제는 그의 뛰어남에 있어서 그는 마교 대종사만이 이길 수 있는 북명신공을 더욱 공교히 발전시켜서 묵룡혼원 신공이라는 절대 마공을 만들었고 그 외에도 천마의 무공, 자전마공, 뇌정신공, 금강합환신법이라는 동문전례로 말신체를 완벽하게 이루었던 거야. 다른 누구도 그를 따를 수 없었지. 수혁은 다시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시고 다시 이야기를 시작했다.
이때 당시 헬마라는 인물이 마교 2인자로 등용되었고 원로원에서는 교주의 독주를 막기 위해서 헬마를 이용하여 견제하기에 원로원은 헬마에게 초절정, 양강지기의 무공을 더욱 발전시키도록 했던 것이야. 그는 원로원이 제공한 무공과 자신의 절기를 기반으로 무리하게 헬수마공이라는 절기를 만들었어. 수역은 한숨을 쉬며 다시 말한다. 문제의 발단은 여기지. 헬마는 고대 비전을 통하여 흡성대법을 연상하고 못할 짓을 하였지. 이 같은 악습으로 비롯된 이 몹쓸 무공은 그의 욕심으로 대대로 제자들에게 전수되었어. 헬수마공은 특징적으로 그 제자에게 격체전공을 통하여 자신이 평생 얻은 내공의 기반은 남김없이 넘겨주며 연성하게 한 것이 초대 헬마의 유언이었지. 두 번째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지. 수역의 눈에서 은은한 안광이 나왔고 다른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조금은 오싹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혈수마공을 익히면 격체전공의 기반을 만들 수 있었고 사부로부터 내려오는 내공의 절반가량은 흡수하여 자신이 것으로 만들 수 있었던 것이야. 이는 초대 헬마의 흡성 대법이 문제가 되어 대대로 헬마들은 말로에 폭주하였는데 이 뜻 초대 헬마의 문제점, 즉 흡성 대법을 누가 제공한 것일까? 수역의 더욱 진한 안광은 사람들을 더욱 위축되게 만들었다. 그의 말은 계속되었다. 이 흡성대법은 8대 교주, 마교 교주 자신과 내통한 한 명의 원로를 통하여 헬마에게 제공되도록 한 것이야. 이 흡성대법은 어느 정도 경지를 넘어서게 되면 끊임없는 피에 대한 굶주림의 특성이 있었어. 12대 대종사는 나중에 결국 헬마를 이용하였지. 마교의 일자, 바로가 이 헬마를 중심이 되었던 사건이야. 아니, 정말입니까? 공자님. 지쳐라. 물론 그 이면에는 대종사라는 무서운 인물이 있었지만 정말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지. 바로 제2, 제3, 제4, 제5의 헬마들이야. 헬마들은 격체 전공을 통해 흡성 대법의 피해 굶주림을 대물림하였던 거야. 절정에 이르러 12대 대종사의 안배로 헬마는 끊임없이 피해 굶주렸지. 자신의 대제자 역대 교주들은 금강합한 신법으로 묵룡운원 신공을 익히게 하고 헬마들은 혈수마공의 저주를 대물림하게 하였던 것이지. 정혁은 두 주먹을 깨져라. 불끈 준다. 두 눈은 붉어져 눈물이 고였다. 그는 순간 사부를 생각하고 있었다. 내 사부는 마교에서 쫓겨나왔던 거고 또한 그 조사들은 결국 마교 대종사에 노리게 했겠군. 그래서 나로 사부의 요원은 인마의 단계에 들지 않고는 혈수마공을 결코 대성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고 또한 결코 마교로 들어가 혈마의 신분은 이어받지 말라고 그렇게 당부하셨군. 정획은 혼자 허망하여 혼잣말하였다. 난 그런 줄도 모르고 마교에 대해 행동을 할 때 항상 한수 양보했던 것이고 참 사부님 이의 제자에게 이런 마음의 짐을 주시고 가셨습니까? 결국 나의 삶에는 마교에서 납치되었고 병든 사부의 죽음은 마교의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사실 엄정획은 우연히 발견한 피투성이 노인에게 약과 식량과 잠자리를 제공하였고 그의 고마움에 정획은 헬마로부터 격체전공을 통하여 내공을 물려받고 혈수마공도 받을 수 있었다. 그는 어렸을 때 하우문에서 시간을 보냈고 또한 성장에서는 약초꾼이 되어 가정을 이룰 수 있었다. 그러나 자신의 아이들과 집안 사람들은 모두 불타게 되었고 자신의 정식 아내는 아니었으나 가정을 이루고 살았던 아름답고 현숙한 하우문 출신의 여인과 가정을 이루고 살았다. 그녀는 바로 신분이 낮은 사람들의 모임인 하우문이라는 서문의 사매가 된다. 이것이 바로 오래전에 엄정액이 겪었던 뼈아픈 과거였는데